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세스 4회 특강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재는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파일은 특강 4회 파일로 실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된다, 그쵸? 자, 아무튼 문제 1번입니다. 자, DB 구축 유형이고요. 주로 액세스 개체 중에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판매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3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5점의 배점이 되는 유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기본키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공백 없이 최소 2글자, 최대 5글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입력 마스크 문제 유형은 많이 풀어보았는데요. 주로 입력 마스크 유형 중에 필수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필수인 유형은 올라로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해당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해당 문제처럼 최소 2글자, 최대 5글자와 같은 형식일 때는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경우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품명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문제를 풀면서 데이터 형식을 확인해 보는 게 정확하겠지만 아무튼 제품명 필드는 문자 데이터 형식입니다. 문자 데이터 형식일 때 필수는 L을 사용을 하고요. 선택은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최소 2글자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2개를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인 서식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 적어보게 되면 LL 물음표 3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력 마스크가 최소 2글자, 최대 5글자로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유형 저희가 앞서서 한번 풀어봤었다. 그쵸? 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조사 필드에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콤보 상자의 형태로 해서 H사, E사, Z사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조회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행원본 유형을 설정을 합니다. 그쵸? 행원본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테이블 쿼리 또는 값목록 중에 저희가 행원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 보게 되면 H사, E사, Z사로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쵸? 어떤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원본 유형으로 값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원본을 H사, E사, Z사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유형도 저희가 종종 풀어봤기 때문에 조금 이따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고객 테이블의 고객명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고객 테이블의 이메일 필드에는 해당 문자, 해당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라이크 연산자 사용을 해서 골뱅이 양쪽으로 아스타 별표를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의미가 이메일 필드에 설정을 하게 되면 이메일 필드에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는 게 되죠.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구축의 소갈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테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제품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해당 제품 번호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기본키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 자, 우선은 제품명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명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관련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해당 입력 마스크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최소 두 글자, 최대 다섯 글자입니다. 그러면 L 두 개 입력해 주시고요. 필수로 입력받아야 되는 서식 기호 두 개 입력하고 물음표 세 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최소 두 글자, 최대 다섯 글자를 입력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품명 필드는 해당 부분에서 텍스트 형식이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과 물음표의 서식 기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조사 필드, 해당 제조사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된다. 그쵸? 해당 조회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탭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을 텍스트 상자가 아닌 콤보 상자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내라고 하죠. 그리고 행 원본 유형은 저희가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가 아닌 값목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값목록에서 사용할 원본 데이터를 아래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H4부터 나온다. 그쵸? 자, H4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미콜론 E4, 세미콜론 Z4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설정할 내용은 모두 설정을 했는데요. 방금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잘 설정되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제조사 필드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품명에 저희가 한 글자로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입력 마스크에 의해서 한 글자는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섯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두유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글자밖에 입력이 안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두유라고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원래는 두유였으니까 두 글자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설정한 내용이 잘 설정된 것처럼 보이네요. 자, 해당 제품 목록 테이블은 닫아주고요. 다음으로 고객 테이블에서 설정하라고 합니다. 해당 고객 테이블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고객명 필드, 해당 고객명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덱스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서 관련 인덱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인덱스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이죠. 그래서 중복 불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고객 테이블의 이메일 필드, 해당 이메일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관련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라이크 연산자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크 아스타 별표 골뱅이 아스타 별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소갈로 1번의 모든 풀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제품 목록.txt 파일에서 추가 제품 목록 테이블을 생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드 페이지는 유니코드 UTF-8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구분 기호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스의 기본 키는 제품 번호 필드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소걸로 2번 문제 그리 어렵진 않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유니코드 UTF-8을 설정하는 것만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걸로 2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외부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에
원본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하셨으면 해당 경로에 있는 신규 제품 목록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원본 데이터를 지정했으면 아래쪽에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의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파일을 미리 보기로 보게 됐을 때 파일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문제에 보면 코드 페이지를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코드 페이지를 우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고급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코드 페이지라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유니코드 UTF-8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코드 페이지를 설정하니까 데이터가 깨지는 부분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구분 기호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당 구분을 체크한 상태에서 아래쪽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 기호는 쉼표로 되어 있다. 그쵸? 해당 쉼표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각 필드에 대한 정보 설정 관련 내용은 없으므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본 키는 제품 번호 필드를 선택하라고 하죠. 기본 키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품 번호 필드, 해당 제품 번호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이름은 추가 제품 목록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까지 잘 설정을 하셨으면 아래쪽의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져오기 단계 저장할 필요 없고요. 닫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져온 추가 제품 목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잘 추가된 것처럼 보이고요. 해당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역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를,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목록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고 하네요.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고요. 해당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가 있네요. 그리고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 필드가 있습니다. 해당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문 내역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가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쵸? 자, 관계는 1대 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도 있습니다. 제품 번호 필드. 그리고 제품 목록 테이블이 있네요. 제품 목록 테이블이 있고요. 제품 목록 테이블에 제품 번호 필드가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에도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다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도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관계 설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베이스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관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네요. 그리고 제품 목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우선 테이블을 추가를 했고요. 혹시 해당 테이블 추가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는 테이블 추가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의 테이블 추가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설정할 건데요. 자, 우선
고객 테이블과 주문 내역 테이블 간의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고객 번호 필드 클릭해 주시고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관련된 레코드가 삭제가 되는 설정은 체크를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관계를 잘 설정을 했고요. 이어서 주문 내역 테이블과 제품 목록 테이블 간에도 관계를 설정할게요. 이때는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제품 번호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제품 번호 필드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동일하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해당 부분에도 관계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 되고요.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액세스 개체 중에 주로 폼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소괄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을 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각 3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해서 총 9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은 저희가 팝업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팝업은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 쇼핑을 하러 갔을 때 공지사항이 팝업 창으로 뜨죠.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의 본문 안에 고객 주문 관리 폼을 하위 폼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하라고 합니다. 즉, 제품 주문 관리라고 하는 폼이 있고요. 해당 폼 안에 하위 폼을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해당 하위 폼 이름은 고객 주문 관리가 되겠네요. 두 폼 사이에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하위 폼 바닥글의 txt 총 주문 수량 컨트롤에는 수량의 합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가 출력이 되면 총 주문 수량은 15개입니다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수량의 합계가 43인 것처럼 보이네요. 43일 때 총 주문 수량은 43개입니다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글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자,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고요. 해당 필드는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맷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맷 함수의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수량의 합계를 구했을 거고요. 어떤 숫자가 나타날 건데요. 해당 부분에 형식을 적을 때 총 주문 수량은 몇 개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입력을 받아야 된다. 그쵸?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0이라는 서식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총 주문 수량은 0개입니다. 라고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한 값이 해당 부분에 잘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관련 속성을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저희가 팝업 폼을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우선은 해당 부분을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해당 속성 시트가 나타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 리본 메뉴 상단의 속성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속성 시트를 클릭하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폼에 대한 관련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속성 시트에서 모두 탭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팝업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팝업을 아니오에서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팝업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폼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주문 관리 폼을 닫아볼게요. 자, 방금 내용 저장해 주시고요. 제품 주문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에 들어가면 팝업 창이 뜨듯이 팝업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하위 폼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 하위 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개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위 폼을 설정하기 위해서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원본 개체를 설정해 주셔야 되겠다. 그쵸? 해당 원본 개체를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고객 주문 관리 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주문 관리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동으로 기본 폼과 하위 폼 간의 제품 번호 필드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필드가 아닌 다른 필드를 선택하려고 하면 해당 부분에서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기본 폼과 하위 폼 사이에 연결할 필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보면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하라고 하죠. 액세스에서 자동으로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을 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까지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쵸?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볼게요. 자, 하위 폼 바닥글의 자, 해당 기본 폼, 제품 주문 관리 폼이라고 하는 기본 폼이 있고요. 기본 폼 안에 저희가 방금 하위 폼으로 고객 주문 관리 폼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 보면 하위 폼 바닥글입니다. 하위 폼 바닥글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하위 폼 바닥글의 특정 컨트롤, txt 총 주문 수량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본 폼에서 하위 폼의 관련 속성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컨트롤을 우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컨트롤 이름은 총 주문 수량 컨트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Shift F2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는을 적어 주시고요. 포맷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형식을 지정할 거예요. 그쵸? 값은 수량의 합계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sum 함수를 통해서 수량 필드를 대괄호 안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했고요. 해당 결과를 포맷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형식을 지정하면 되는데 총 주문 수량은 몇 개입니다.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서식기호 0을 적어주시고 개입니다까지 적어주시고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는데요. 한번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주문 관리 폼이 팝업 창으로 나타나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txt 총 주문 수량 컨트롤에 값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갈로 1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txt 가격 컨트롤에는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txt 제조사 컨트롤도 있나 봅니다. 해당 컨트롤에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품 목록 테이블과
dlookup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도메인 집계 함수는 자주 봤습니다. 그쵸?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도 하는데요. 도메인 집계 함수를 먼저 적어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dsum이라든지 davg, 지금 문제처럼 dlookup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인수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쵸? 첫 번째 필드로 필드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를 적어주시고, 세 번째로 조건을 입력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지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txt 가격 컨트롤에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다. 그쵸? 해당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가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txt 가격 컨트롤에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dlookup 함수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dlookup 함수를 적어 주시고 필드명이 나와야 되는데 제품의 가격이 표시되도록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우선은 필드명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격 필드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고 첫 번째 인수로 필드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테이블이나 쿼리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제품 목록 테이블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품 번호가 자,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품 번호가 제품 번호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이죠.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의 풀이가 완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수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명에는 큰 따옴표라든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문제에 만약에 제품 번호가 A001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A001이라는 게 하나의 문자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번호가 A001에 해당하는을 적어주는데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바깥쪽에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서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서 풀이를 하는데 하지만 지금같이 제품 번호가 특정 컨트롤에 입력될 때는 해당 컨트롤에 작은 따옴표를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해당 부분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주게 되면 txt 제품 번호가 컨트롤명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txt 제품 번호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 실수하시지 않을 거라 믿고요. 저희가 소갈로 2번 문제를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도메인 집계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보면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설정을 하라고 한다. 그쵸? 해당 제품 주문 관리 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첫 번째로 txt 가격 컨트롤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가격 컨트롤이 맞네요. 그쵸? 그러면 해당 컨트롤에서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용할 제품 목록 테이블을 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목록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문제에 보면 가격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 필드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명은 가격과 제조사가 되겠네요. 그쵸? 해당 부분을 우선 확인을 했고요. 해당 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txt 가격 컨트롤에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txt 제품 번호 컨트롤은 해당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 이름이 txt 제품 번호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txt 가격 컨트롤에는 해당 컨트롤에는 제품 번호가 제품 번호 필드가 txt 제품 번호 해당 제품 번호에 입력된 값과
같은 제품의 가격이 해당 부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무튼 해당 컨트롤 클릭하고요. 해당 부분에 컨트롤 원본을 작성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우선 등호를 적어주시고요. dlookup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가격 필드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은 제품 목록 테이블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조건만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게 되면 제품 번호 필드가 제품 번호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 되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잘 작성한 게 되겠고요. 이어서 txt 제조사 컨트롤에도 바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컨트롤 이름이 txt 제조사인 거 확인을 했고요. 해당 부분 컨트롤 원본에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우선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dlookup 함수를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제조사 필드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자, 제조사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사용할 테이블, 제품 목록 테이블을 적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품 번호가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에 대한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과연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결과로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관리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해당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가격과 제조사가 잘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소갈로 2번 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의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단추 컨트롤 이름은 CMD 인쇄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제품별 주문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의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고요. 지정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조건이 나타나네요. 제품 번호 필드의 값이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저희가 매크로를 작성할 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갈로 3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쵸? 제품 주문 관리 폼 안에 특정 컨트롤이 있습니다. 특정 컨트롤의 이름은 CMD 인쇄라는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해당 단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생성한 보고서 출력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해서 해당 컨트롤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출력이라고 하는 매크로는 보고서를 열어주는 매크로다. 그쵸? 그래서 오픈 레포트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매크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매크로 조건만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조건은 제품 번호 필드의 값이 제품 번호 필드의 값이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에 관한 조건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크로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제품 번호 필드의 값이 제품 주문 관리 폼 안에 있는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에 관한 조건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 저희가 자주 풀었던 유형인데요. 저희가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매크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할 매크로 함수는
오픈 레포트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자, 오픈 레포트라고 직접 적어주겠습니다. 자,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 함수인 오픈 레포트 함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열 보고서 이름은 제품별 주문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가 되겠는데요. 보고서 이름을 제품별 주문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형식은 문제에 보게 되면 인쇄 미리 보기로 열리도록 설정을 하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당 조건문만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해당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식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품 번호 필드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제품 번호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강 4회에서 폼이 되고요. 모든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크로를 지정할 폼은 제품 주문 관리 폼이다. 그쵸? 제품 주문 관리 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죠. 그래서 txt 제품 번호를 클릭하고 해당 값 부분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제품 번호의 필드의 값이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만 가지고 올 건데요. txt 제품 번호는 제품 주문 관리 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주문 관리 폼 안의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 번호만 가져오도록 매크로 조건을 잘 작성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조건문도 잘 입력이 되었고요. 그러면 해당 매크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정한 매크로가 해당 부분에 보고서 출력이라고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해당 매크로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 컨트롤에 저희가 방금 생성한 매크로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CMD 인쇄 컨트롤이라고 하네요. CMD 인쇄 컨트롤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인쇄 컨트롤이 맞네요. 그쵸? 그러면 해당 컨트롤이 클릭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벤트 탭에서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이기 때문에 온클릭 속성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화살표 버튼 내려서 저희가 방금 작성한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갈로 3번의 관련 속성은 모두 설정이 된 것 같고요. 해당 부분, 해당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품 번호, txt 제품 번호에 해당하는 값만 인쇄 미리 보기로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인쇄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제품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제품 번호, 저희가 방금 폼에 있었던 제품 번호로 해서 보고서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문제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주문 관리 폼의 본문 안에 txt 생일 쿠폰 컨트롤에는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에는 생일 쿠폰 사용 기간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일의 14일 전과 한 달 후를 계산하여 해당 물결표로 연결하여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생일이 해당 날짜일 경우에 우선은 생일 14일 전이 표시가 되고요. 물결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생일에서 한 달 후를 계산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애드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데이트 애드 함수는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요. 데이트 애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큰 따옴표 안에 날짜 형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날짜 형식 저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연도일 때는 YYYY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일 때는 M1, 일일 때는 D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왜 연도일 때는 Y를 4개를 적나요? 라고 하면 액세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인수로 날짜 형식을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과 날짜와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날짜에서 자, 해당 날짜는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해당 날짜에서 날짜 형식에 맞게 저희가 지정한 날짜 형식에 맞게 경과한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date add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14일 전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의 날짜 형식은 D가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한 달 후기 때문에 날짜 형식이 M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선 컨트롤 원본 속성에 자, date add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 형식 우선 14일 전을 먼저 표시를 할게요. 자, 큰 따옴표 안에 D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4일 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일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생일 필드가 생일이라고 하는 필드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필드를 대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물결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결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하나씩 있네요. 자, 그리고 앰퍼샌드로 date add 함수를 한 번 더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 달 후기 때문에 월은 M을 지정해 주시고 한 달 후 일을 지정해 주시고 생일 필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저희가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했고요. 해당 부분을 설정하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볼게요. 자, 추가 문제는 고객 주문 관리 폼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 주문 관리 폼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TXT 생일 쿠폰 컨트롤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해당 컨트롤 클릭했을 때 이름이 TXT 생일 쿠폰 컨트롤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컨트롤에 표시될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서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보면 세부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레코드 원본을 가지네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를 보면 세부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쿼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부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쿼리에서 레코드 원본을 사용을 하고요. 해당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고객 주문 관리 폼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우선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한번 볼게요. 해당 쿼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쿼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일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의 필드명은 생일 필드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일 필드를 통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풀이를 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을 확인을 먼저 해보았고요. 고객 주문 관리 폼으로 돌아가서 해당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 속성을 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컨트롤 원본에서 Shift F2번 눌러서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우선 date add 함수를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date add 함수 적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14일 전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형식은 1이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형식으로 D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일 전이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생일
필드다. 그쵸? 생일 필드를 대괄호 안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로 물결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물결표 양쪽으로 띄어쓰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표 양쪽으로 띄어쓰기까지 해서 큰 따옴표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앰퍼샌드로 한 번 더 데이트 애드 함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후기 때문에 형식을 월로 지정해 주시면 된다. 그쵸? 그래서 M을 지정해 주시고요. 한 달 후니까 1을 지정해 주시고 이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생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데이트 애드 함수와 데이트 애드 함수를 적어 주었고요. 각 데이트 애드 함수의 결과를 물결표로 연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타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보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을 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생일 쿠폰 형태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 되고요. 문제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는 주로 액세스 개체 중에 보고서 개체에서 관련된 작업을 하는 문제다. 그쵸? 자,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제품별 주문 현황을 완성하라고 하고요. 각 3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총 15점의 배점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품 번호 내에서는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추가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의 txt 판매 금액 합계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킬 경우에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 팁 텍스트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해당 속성은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컨트롤에 위치시킬 경우에 어떤 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속성이 됩니다. 아무튼 해당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컨트롤 팁 텍스트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속성에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고객명이 두 글자이고 이고면 AND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AND 조건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15만 이상일 때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색을 노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자, 렌을 통해서 글자 수를 추출해 주면 되는데 고객명이 두 글자입니다. 그쵸? 고객명 필드를 len 함수 안에 적어 주시고요. 해당 글자 수가 2이고 and 그리고 판매 금액이 15만 이상이다. 15만 이상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조건부 서식 문제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의 txt 판매 금액 합계 컨트롤에는 제품명과 판매 금액 필드를 이용하여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포맷과 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 문제의 그림이 해당 화면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제품명과 판매 금액 필드를 이용해서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 합계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자, 우선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건데요. sum 함수를 통해서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do you의 판매 금액 합계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쵸? 그러면 해당 do you라는 것이 제품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쪽에 제품명을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명 필드가 먼저 나오게 될 거고요. 제품명 필드와
함께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태를 설정하기 위해서 포맷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한 값을 어떤 형태로 포맷 함수를 통해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do you의 판매 금액이네요. 그러면 의부터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의 판매 금액 합계는 어떤 값이 나오네요. 그쵸? 해당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0이라는 서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1입니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문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입니다. 본문 영역의 txt 주문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표시 예를 보면 날짜가 이렇게 있을 때 해당 부분처럼 표시가 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연도가 두 자리로 표시되기 위해서 YY를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이 나오네요. 그리고 03월을 3월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아, 해당 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니까 3월이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3월 7일로 나오도록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03이 3으로 표시가 되기 위해서 M월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1도 07인데 7일로 나타나도록 D1로 해서 형식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소괄로 1번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의 소괄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제품별 주문 현황에서 작업을 하라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액세스 개체 중에 제품별 주문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정렬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그룹 정렬 및 요약 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부분에 현재 제품 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렬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자, 해당 주문 날짜 필드 선택해 주시고요. 주문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의 제품 번호 바닥글이 여기 있네요. 해당 영역에 txt 판매 금액 합계 컨트롤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다. 그쵸? 해당 컨트롤 클릭해 보고요. 해당 컨트롤 이름이 txt 판매 금액 합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킬 경우에 특정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컨트롤 팁 텍스트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기타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분에 컨트롤 팁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컨트롤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킬 때 어떤 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속성인데요. 해당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고객명이 두 글자이고 판매 금액이 15만 이상일 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본문 영역에 있는 컨트롤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컨트롤 전체 선택을 위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서식 탭으로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시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명이 두 글자이기 때문에 len 함수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len 함수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고객명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명 필드의 글자 수가 두 글자죠? 2라고 적어 주시고, 다음 조건 and 적어 주시고, 판매 금액 필드가 15만 이상일 때
15만 이상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배경색을 노랑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명 필드의 글자 수가 두 글자이고 판매 금액 필드가 15만 이상인 조건에 해당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서식을 배경색 노랑으로 설정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의 자, 해당 제품 번호 바닥글 영역에서 TXT 판매 금액 합계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컨트롤 원본 속성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해당 부분에서 바로 설정을 할 건데요. 우선은 필드명을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가 제품명 필드와 판매 금액 필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쵸? 자, 제품명 필드와 판매 금액 필드를 이용할 건데요. 해당 폼에서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해당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것은 세부 주문 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쿼리를 통해서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보면 문제에서 이용하라고 하는 제품명 필드가 있고요. 제품명 필드, 그리고 판매 금액 필드가 있네요. 그쵸? 해당 두 필드를 이용을 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맞게 저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서로 돌아와서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원본 속성을 바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품명 필드가 먼저 나온다. 그쵸? 자, 제품명 필드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그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판매 금액 필드를 대괄호 안에 썸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 어떤 형태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맷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서 해당 구한 결과를 어떤 형태로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쵸? 포맷 함수에서 인수를 큰 따옴표 안에 형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우선은 제품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 판매 금액 합계는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샵 콤마 샵샵 0 원입니다 라고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을 설정을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본문 영역의 txt 주문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txt 주문 날짜 컨트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주문 날짜 컨트롤이 맞네요. 그쵸? 해당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날짜의 형식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형식 탭에서 형식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바로 적어 볼게요. YY M월 D1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설정한 내용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별 주문 현황 보고서에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조건부 서식도 잘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날짜 형태도 YY년 M월 D1 형태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도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저희가 동그라미 2번에서 설정한 컨트롤 팁 텍스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을 확인하려면 제품별 주문 현황에서 보고서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 보기로 들어와서 해당 컨트롤이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품 번호별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어떤 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갈로 1번의 풀이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 본문의 txt 조회 컨트롤에 조회해야 할 제품명을 입력한 후 조회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이번에는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관련 내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아무튼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D 조회처럼 보이고요.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제품명과 동일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라고 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코드 소스, if, 메시지 박스, 이즈널까지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내용을 저희가 풀어보았는데요. 그쵸?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련 코드가 달라질 건데요. 이를 위해서 if 문을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if is null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면이라는 조건이 되겠다. 그쵸?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면 이때는 설정할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공백일 때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한다. 그쵸? 자, 메시지 박스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명을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자, 제품명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예, 아니요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쵸? VB, yes, no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제목이 있는 제품명 입력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일 때의 내용을 설정을 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 공백이 아닐 때 else, 나머지 경우에 미점 레코드 소스를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소스 구문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그쵸? 미점 레코드 소스 안에 큰 따옴표로 SQL 구문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미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안에 select부터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select 아스타 별표가 나올 거고요. from 그리고 어디에서가 나올 텐데요. 자, 우선 해당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해당 레코드 원본은 제품 목록이라고 하는 레코드 원본을 가집니다. 자, 아무튼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품 목록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은 조금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ere 뒤에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where 뒤에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where 제품명과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같은 내용만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해당 제품명은 문자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될 값도 문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컨트롤과 나머지를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저희가 자주 풀어봤으니까 이번에 적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액세스 실습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점 레코드 소스 구문을 작성했으면 if, else, 그리고 마지막 and if까지 해서 코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강 4회까지 풀이할 정도가 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의 소갈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관련 이벤트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주문 관리 폼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해당 조회 컨트롤의 이름은 CMD 조회가 되네요. 그쵸?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발생할 이벤트를 저희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xt 조회 컨트롤도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 이름은 txt 조회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txt 조회 컨트롤에 조회할 제품명을
하고 해당 단추를 더블 클릭하게 되었을 때 해당 제품명과 동일한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미점 레코드 소스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데이터 탭에 보면 레코드 원본이 제품 목록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액세스 개체에 보면 제품 목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품 목록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해서 제품 주문 관리라고 하는 폼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우선 레코드 원본인 제품 목록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제품 목록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 필드, 제품명 필드, 가격 필드, 제조사 필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필드는 제품명 필드다. 그쵸? 제품명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문자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필드인 제품명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제품 관리 폼으로 돌아가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정확히 얘기해서 해당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클릭 속성이 아니라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이기 때문에 온 더블 클릭 속성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에서 점점점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코드 작성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cmd 조회라고 하는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발생할 이벤트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if 문이 먼저 나오겠네요. if 적어주시고요. is null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이면이라는 조건이 되겠다. 그쵸? 이때는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메시지 박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VB yes no죠. 예, 아니오가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VB yes no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으로 제품명 입력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조금 늘릴게요. 자, 그러면 txt 조회 컨트롤이 공백일 때 표시할 메시지 박스 내용을 코드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공백이 아닐 때의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else라고 적어주시고요. 미점 레코드 소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SQL 구문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select부터 from 그리고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저희가 레코드 원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즉 해당 폼의 레코드 원본인 제품 목록 테이블을 적어주시고요. where 뒤에 조건문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품명이 txt 조회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창을 조금만 더 늘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품 목록이라고 하는 레코드 원본에 들어가서 제품명 필드가 문자 데이터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txt 조회에 입력될 값도 문자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적어볼게요. 미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주시고요. select 아스타 from 제품 목록 where 제품명 적어주시고 txt 조회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트롤명과 나머지를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적어보겠습니다. 밑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주시고 select from 제품 목록 where 제품명과 작은 따옴표까지 적어주고요. 컨트롤명과 나머지를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에 큰 따옴표로 적어서 해당 부분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적어볼게요. 미점 레코드 소스라고 적어주시고요. select from 제품 목록 where 제품명하고 등호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앰퍼샌드
컨트롤 이름 입력해 주시고 큰 따옴표로 열고 나머지 부분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작성을 했었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위에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구문과 end if로 해서 if 구문이 되고요. txt 조회에 공백이 입력되었을 때 수행될 내용인 메시지 박스 관련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xt 조회가 공백이 아닐 때 수행될 내용을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액세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 주문 관리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회해야 할 제품명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저희가 우선은 공백인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공백일 때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메시지 박스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공백 말고 제품명을 입력해 볼게요. 해당 요거트가 있는 해당 제품명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품명 요거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트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코파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초코파이라고 입력을 하면 초코파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처리 기능 구현이 되겠고요. 문제 배점은 35점이 되겠습니다. 즉, 소괄로 1번부터 소괄로 5번까지 해서 각 7점씩 총 35점의 배점이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값을 영업 대상으로 변경하는 영업 대상 고객 처리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실행까지 하라고 하네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날짜가 2024년 6월 1일 이후로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있지만 주문 내역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을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낫인 연산자와 하위 쿼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영업 대상 고객 처리 쿼리를 실행한 후의 고객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고객 테이블이 나타나 있고요. 자, 비고 필드가 있습니다. 그쵸? 비고 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필드가 됩니다. 그쵸? 업데이트를 할 필드는 비고 필드가 되겠고요. 비고 필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업데이트할 레코드에 대한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자, 해당 조건을 작성해 주시는 게 해당 업데이트 쿼리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때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고객 테이블과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 간에는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두 테이블 간에는 고객번호 필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번호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낫인 연산자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elect 가지고 올 거죠.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from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죠. 자,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왜요? 조건이 있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날짜가 그러면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날짜 필드가 2024년 6월 1일 이후잖아요. 그쵸? 자, 액세스에선 날짜를 샵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유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때 주문 날짜 필드가 2024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 번호만 가지고 올 거고요. 해당 고객 번호를 가지고 왔을 때 not in 해당 고객 번호가
없는 고객 번호에 대해서 해당 고객 번호의 레코드에 대해서 영업 대상이라고 업데이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번 문제 저희가 자주 풀어봤던 유형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바로 소갈로 1번 문제를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번의 업데이트 쿼리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업데이트할 대상 테이블이 고객 테이블이다. 그쵸? 그래서 해당 고객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쿼리 문제를 풀 때 고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쿼리 부분에, 즉 해당 쿼리를 작성하는 부분에 테이블을 고객과 주문 내역 테이블 둘 다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업데이트할 대상 테이블만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 쿼리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본 메뉴 상단의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할 필드는 비고 필드가 되겠다. 그쵸? 비고 필드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바로 업데이트할 내용을 먼저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영업 대상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미음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누르고요. 숫자 8번 누르면 별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대상 적어 주시고 동일하게 미음과 숫자 8을 눌러서 업데이트할 내용을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고필드의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저희가 조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들어가서 관계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고객 테이블이 있고요.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고객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조건을 작성할 거예요. 자, 고객 번호 필드 추가해 주시고요. 조건 부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우선은 낫인 연산자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select 고객 번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from 주문 내역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where 적어주시고요.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6월 1일 이후죠. 그래서 날짜는 샵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고객 번호라는 필드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에 대해서만 비고 필드의 영업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풀이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우선 해당 쿼리 저장하겠습니다. 자, 쿼리 이름은 영업 대상 고객 처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해당 쿼리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리본 메뉴 상단의 쿼리 디자인 클릭해 주시고요. 실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 행을 고친다고 하는데요. 문제에 보면 영업 대상이라고 4개 행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쵸? 저희가 잘 작성한 것 같은데요. 우선 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비고 필드에 업데이트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평일, 주말별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수량 합계 조회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제품 목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위치, 윅데이 함수를 사용하고 윅데이 함수는 옵션을 2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윅데이 함수 저희가 자주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자, 윅데이 함수는 어떤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윅데이 함수입니다. 그쵸? 자, 윅데이 함수는 요일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데요. 어떤 날짜가 나올 거고요. 뒤에 나오는 옵션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에서 보면 2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윅데이 옵션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 해당 옵션 부분을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요일 번호를 반환해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참고적으로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일요일이 1로 반환이 되고요. 그러면 7은 토요일이 반환이 되겠다. 그쵸?
문제에 보면 2로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2일 때는 1이 월요일이 되게 되고요. 즉 월요일일 때 1이 반환이 되고 일요일일 때 7이 반환이 됩니다. 자, 아무튼 윗데이 옵션을 2로 지정해서 풀이를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머리글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 정렬하여 표시를 하라고 하고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쿼리를 작성했을 때 해당 그림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함수만 한번 보게 되면 스위치 함수는 직관적인 함수가 되는데 조건 1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값 1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건 1번일 때 값 1번, 조건 2번일 때 값 2번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스위치 함수가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스위치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쪽에 나타난 그림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제품명 필드가 있습니다. 그쵸? 해당 제품명 필드가 있고요. 해당 제품명 필드는 행머리글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행머리글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머리글을 보면 평일과 주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날짜를 이용해서 윗데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평일과 주말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열머리글에 해당을 하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열머리글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행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수량 부분도 행머리글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열머리글을 지정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스위치 함수를 통해 작성을 할 건데 조건 1번을 적어줄 거예요. 그쵸? 조건 1번은 평일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날짜는 조금 이따 문제에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주문 날짜 필드가 되고요.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옵션을 2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옵션을 2로 주게 되었을 때 1, 2, 3, 4, 5가 평일에 해당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평일이라고 반환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조건 2번 weekday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주문 날짜에 대해서 옵션을 2로 주고요. 해당 부분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말이 되겠다. 그쵸?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 되기 때문에 자, 스위치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열머리글 부분에 평일과 주말로 이렇게 잘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2번의 크로스탭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제품 목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제품 목록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 내역 테이블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할 쿼리 유형은 크로스탭 쿼리다. 그쵸? 해당 크로스탭 쿼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추가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품명 필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크로스탭 쿼리에서 행머리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열머리글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날짜를 나타내는 필드를 보니까 주문 날짜 필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열머리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우선은 스위치 함수를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위치 함수에 대한 조건을 적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weekday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요일 번호를 구할 거예요. 이때 옵션은 2로 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월요일이 1, 금요일이 5가 되죠. 자, 해당 부분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평일이라는 결과를 반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 2번 weekday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옵션을 2로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옵션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6 또는 7이면 주말로 반환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은 스위치 함수와 윗데이 함수를 통해서 열머리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열머리글에 위치를 하면 되겠다. 그쵸? 크로스탭에서 열머리글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문제는 제품별, 평일, 주말별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수량 필드의 합계이기 때문에 요약은 합계로 지정해 주시고 크로스탭에서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열머리글, 즉 평일과 주말의 왼쪽 부분이 행머리글에 위치할 건데요. 총 수량 필드가 하나 더 있네요. 그쵸? 그래서 수량 필드를 한 번 더 추가해 주시고요. 수량의 합계를 구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해당 부분에서 행머리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열머리글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해당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대부분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중간 결과를 한번 볼게요. 해당 쿼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비슷한데요.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대로 몇 개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행머리글에 대한 필드명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 이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쿼리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우선은 해당 필드명을 먼저 수정해 볼게요. 해당 필드명을 총수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필드 영역에 대해서 몇 개와 같은 형식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속성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형식을 0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해당 감영역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감영역 선택해 주시고요. 형식을 0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저희가 작성한 쿼리의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면 해당 쿼리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수량 합계 조회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저장한 쿼리가 해당 부분에 잘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하여 고객 주문 정보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고객은 고객명 필드에서 두 번째 글자를 해당 아이콘으로 바꾸어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고객 필드가 있고요. 고객 필드는 고객명 필드에서 두 번째 글자를 해당 아이콘으로 바꾸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replace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replace 함수 첫 번째 인수로 문자열이 주어지고요. 문자열에서 교체할 문자를 새 문자로 교체해주는 함수가 replace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 저희가 바로 작성해 볼까요? 자, replace 함수가 먼저 나올 거고요. 자, 고객명 필드가 나오겠다. 그쵸? 고객명 필드가 나올 거고요. 교체할 문자는 고객명 필드에서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면 될 거예요. 그쵸? 이를 위해서 mid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고객명 필드에서 시작 위치가 두 번째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게 되면 고객명 필드의 두 번째 글자가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이 고객명 필드에서 교체할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문자는 해당 아이콘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쪽의 그림을 보면 뒤에 님이 다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앰퍼샌드로 님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수량은 수량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고요. 해당 값만큼 해당 아이콘을 반복해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수량은 avg 함수를 통해서 수량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값만큼 하트를 반복해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스트링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엑셀에서 유사한 함수로는 left 함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left 함수는 종종 나오는 함수죠. 아무튼 액세스에서는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문자를 반복을 하는데요. 해당 문자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주는 함수가 스트링 함수가 됩니다. 이때 left 함수 같은 경우 저희가 엑셀에서 사용을 할 때 문자가 먼저 인수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반복할 횟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엑셀에서는
left 함수를 통해서 지정한 문자를 k개만큼 반복을 하는데요. access에서는 반복할 문자가 뒤에 나오고요. 반복할 횟수가 앞에 나옵니다. 자, 해당 부분 헷갈리지 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학습하는 입장에서 엑셀과 액세스는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동일하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다면 학습하는 입장에서 좀 수월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저희는 커말 합격을 위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반복을 해줄 거예요. 스트링 함수를 통해서 반복을 해줄 건데요. 액세스에서는 반복할 숫자가 먼저 첫 번째 인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한 수량 필드의 평균이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복할 문자를 하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하고요. 최근 주문일, 아래쪽에 보면 최근 주문일이 있네요. 최근 주문일은 주문 날짜 필드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replace mid string avg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저희가 쿼리를 작성했을 때 해당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고객 주문 정보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일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쿼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쿼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성할 고객 주문 정보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필드, 고객 필드를 먼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에 보면 고객은 고객명 필드에서 즉 해당 고객명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작성을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조금 보기 편하시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replace 함수를 먼저 적어 줄 거고요. 고객명 필드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교체할 문자는 고객명 필드에서 두 번째 글자가 된다. 그쵸? 그래서 해당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 미드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고객명 필드에서 시작 위치 두 번째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명 필드에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추출한 것이 교체할 문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문자 동그라미 아이콘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버튼 눌러서 해당 부분에 숫자 1번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명 필드에서 교체할 문자를 추출해서 해당 문자로 교체를 해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보면 뒤에 님이 붙어 있습니다. 앰퍼샌드로 님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의 필드명도 바로 수정해 볼게요. 고객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평균 수량 필드를 계산을 할게요. 이때는 수량 필드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수량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에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동일하게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avg 함수를 통해서 수량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값만큼 하트를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트링 함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한 수량 필드의 평균이 반복할 횟수가 되겠고요. 반복할 문자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큰 따옴표 안에 하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6번 눌러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도 필드명을 바로 수정할게요. 평균 수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의 최근 주문일 필드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주문일 필드는 주문 날짜의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집계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요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요약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요약이라는 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날짜 필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날짜 필드 있네요. 주문 날짜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요약 방법은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도 필드명을 바로 설정을 해줄게요. 최근 주문일이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면 평균 수량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내림차순 정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해당 쿼리를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아마 오류가 발생할 건데요. 우선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해당 쿼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파이절에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 요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SQL에서 그룹 파이절이 생성이 됩니다. 그룹 파이절이 생성이 될 때 AVG,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든지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이러한 함수들은 집계 함수가 됩니다.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해당 요약 부분에서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보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저희가 시그마 요약을 클릭함에 따라서 SQL 구문에서는 그룹 바이절이 추가가 돼요. 아무튼 해당 부분을 외울 필요라든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그룹 파이절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룹 파이절이 생성이 될 때 AVG,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은 집계함수라고 했어요. 이러한 집계함수는 그룹 파이절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이럴 때는 요약을 식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SQL 보기로 보게 되면 뒤쪽에 그룹 파이절 뒤쪽에 AVG 함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그마 요약을 추가하게 되면 그룹 파이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VG와 같은 이러한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해당 요약 부분을 식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쿼리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잘 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쵸? 자, 해당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면 해당 쿼리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쿼리 이름은 고객 주문 정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풀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 시그마 요약을 사용을 할 때 해당 요약을 사용을 하면 SQL 구문에서는 해당 부분을 그룹 바이절로 인식을 합니다. 그룹 바이절로 인식을 할 때는 AVG와 같은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 해당 요약을 식으로 바꾸어 주면 아까와 같은 오류가 해소가 됩니다. 아무튼 쿼리 작성할 때 이렇게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걸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별로 배송의 빠른 정도를 표시하는 배송 구분 조회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제품 목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배송 구분은 도착 소요일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고 자, 아래쪽을 그림을 보면 배송 구분 필드가 있네요. 배송 구분 필드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값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1이면 특급, 2이면 빠름, 3이면 일반, 4이면 느림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choose, int, avg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choose 함수가 있습니다. choose 함수는 인덱스 번호가 주어진다. 그쵸? 해당 인덱스 번호가 1일 때는 값 1, 2일 때는 값 2, 3일 때는 값 3, 이렇게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주는 것이 choose 함수가 되고요. int 함수는 해당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int 함수가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착 소요일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avg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고요. 이때 필드는 도착 소요일 필드가 되겠습니다. 도착 소요일 필드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값보다 크지 않은 정수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int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choose 함수의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겠네요. 자, choose 함수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인덱스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1이면 특급, 2이면 빠름, 3이면 일반, 4이면 느림으로 해서 이렇게 배송 구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수식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 소요일의 평균이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여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즉, 작은 순서대로 표시를 하라고 하면 작은 것이 먼저 나오는 거죠. 해당 말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즉 저희가 쿼리를 작성했을 때 해당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액세스를 통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의 배송 구분 조회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제품 목록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제품 목록 테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주문 내역 테이블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같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품명 필드가 나오네요. 제품명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송 구분 필드를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보면 도착 소요일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avg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도착 소요일 필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착 소요일 필드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값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int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도착 소요일 필드의 평균을 계산하고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한 값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은 choose 함수에서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choose 함수를 적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이 인덱스 값이 되고 인덱스 값이 1일 때는 특급, 2일 때는 빠름, 3일 때는 일반, 4일 때는 느림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필드명은 배송 부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을 추가하면 되는데요. 도착 소요일의 평균이 작은 순서대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도착 소요일 필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해당 필드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시그마 요약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평균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도착 소요일의 평균이 된다, 그쵸? 그리고 해당 부분의 정렬을 작은 순서대로 표시를 하라고 하니까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쿼리 결과에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표시 부분까지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의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자, 아무튼 해당 쿼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집계 함수를 그룹 바이 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 말은 시그마 요약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SQL 구문에서 그룹 바이 절로 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함수는 집계 함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 avg 함수는 집계 함수가 되고요. 해당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약을 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식으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vg라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쿼리를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 작성했으면 저장 버튼 눌러서 쿼리 이름은 배송 구분 조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서 자, 시그마 요약을 클릭하면 그룹 바이저리 되고요. 그룹 바이저를 추가를 하게 되면 avg나 max, min과 같은 이러한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는 요약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해당 부분에서 식을 지정해서 저희가 데이터 시트 보기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4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고 자,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떠오르시죠? 자, 라이크 연산자 적어주시고요. 아스타 별표 그리고 앰퍼샌드로 매개변수 대화 상자에 입력될 텍스트를 대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사를 입력하세요라고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제조사를 입력하세요라고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별표로 연결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되는 제조사와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해당 제조사의 판매 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판매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7점이 되겠습니다.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제조사 판매 현황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수수료 필드는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수수료 필드가 있습니다. 그쵸? 수수료 필드는 판매 금액이 20만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5%로, 10만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3%로, 10만 미만이면 판매 금액의 1%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하고요. IIF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수수료 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IIF 함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저희가 적어볼까요? IIF 함수가 나오고요. 조건이 판매 금액에 따라서 조건이 설정이 되겠네요. 판매 금액 필드가 20만 이상이면이 되겠네요. 20만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5%, 0.05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더 IIF 함수가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판매 금액이 10만 이상이면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판매 금액의 3%로 적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판매 금액이 10만 미만일 때 판매 금액의 1%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부분이 수수료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하여 수험자가 판단하여 설정하라고 합니다. 즉, 제조사를 입력하라는 부분에 Z를 입력했을 때 이러한 쿼리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5번 문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5번의 판매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세부 주문 내역 쿼리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해당 쿼리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 주문 내역 쿼리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세부 주문 내역이라는 쿼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판매 현황 생성 쿼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드를 먼저 추가해 볼게요. 제조사 필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 날짜 필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명 필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 필드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필드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IIF 함수 먼저 적어줄게요. 그리고 조건을 판매 금액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필드가 20만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5%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0.05를 곱하고요. 그리고 나서 1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IF 함수 적어주시고요. 판매 금액 필드가 이번에는 10만 이상이면 이때는 판매 금액의 3%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10만 미만일 때는 판매 금액의 1%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IIF에 대한 괄호 닫고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IIF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분의 필드명은 수수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결과를 설정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제조사 필드를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해당 조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라이프 연산자 적어주시고요. 아스타 별표를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앰퍼샌드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입력될 텍스트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조사를 입력하세요라고 적어주시고요. 앰퍼샌드로 별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사 필드를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주문 날짜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만 설정을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쿼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제조사에 문제와 동일하게 Z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쿼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에 보면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쿼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 쿼리 유형은 테이블 만들기가 되겠네요. 그쵸? 해당 테이블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테이블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면 조회, 제조사, 판매 현황이라고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했으면 해당 쿼리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쿼리 저장해 볼게요. 해당 쿼리 이름은 판매 현황 생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쿼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 눌러서 테이블이 잘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실행 버튼 눌렀습니다. 조회할 제조사를 대문자 Z라고 입력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줬습니다. 15행을 붙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방금 실행한 쿼리에 의해서 조회 제조사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당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테이블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4회 특강 문제도 모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기본서에 있는 파트 1과 파트 2를 잘 학습하고 특강 문제까지 함께 풀이를 하셨다면 컴활 1급 시험은 반드시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